기아 타이거즈의 2026 시즌 타선,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생각보다 훨씬 불안한데요. 최용우가 빠졌고 박찬호도 없죠. 그 공백을 메워야 할 선수들은 정해져 있지만 누구 하나라도 흔들리면 이 타선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몇 명만 제 역할을 해줘도 상위권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궁금해집니다. 이 타선이 정말 경쟁력이 있는지 아니면 시즌 시작 전부터 불안 요소를 안고 가는 타선인지 말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2026 시즌 기아 타이거즈 타선을 포지션별로 하나씩 짚어보면서 누가 버텨줘야 하고 누가 터져야 이 팀이 사는지, 그리고 가장 위험한 변수는 무엇인지 솔직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포수입니다. 기아의 포수 포지션은 지난 2년과 마찬가지로 김태군과 한준수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데요. 김태군은 여전히 투수 리드와 경기 운영 능력에서는 팀 내 최고 수준이지만 문제는 계약 마지막 해라는 점이죠. 체력 부담과 공격 기여도 하락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김태군에게만 의존하는 구조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준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지난 시즌 한준수는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고 2026 시즌에는 확실하게 공격과 수비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 한준수가 다시 정체된 모습을 보인다면 기아는 시즌 종료 후 김태군과의 재계약이라는 선택지밖에 남지 않게 되죠. 반대로 한준수가 주전급으로 올라선다면 포수 포지션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루수입니다. 외국인 타자 위즈덤과의 결별 이후 기아는 국내 자원 중심의 일루 운영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선수가 바로 오선우죠. 지난 시즌 오선우는 첫 풀타임 시즌에서 18홈런을 기록하며 장타 잠재력을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연봉이 3,4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까지 급등한 이유도 분명하죠. 다만 과제도 명확합니다. 삼진율을 줄이지 못하면 상대 투수들이 더 거칠게 승부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오선우가 1루에서 중심을 잡아주느냐에 따라 타선의 중후반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백업 자원으로는 변우혁, 황대인 등이 있지만 주전 경쟁 구도라기보다는 오선우의 컨디션에 따라 로테이션되는 형태에 가깝죠. 2루는 여전히 김선빈의 자리라고 봐야 합니다. 수비 범위와 순발력은 예전만 못하지만 여전히 타석에서의 안정감은 팀 내 최상급이죠. 다만 김선빈 역시 나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풀타임 2루 수비를 맡기기에는 부담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지명타자 출전 비중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틈에서 윤도현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요. 윤도현은 타격 재능을 확실히 보여준 선수지만 반복되는 부상이 발목을 잡아왔죠. 2026 시즌에는 무엇보다 건강이 관건입니다. 여기에 김규성, 박민, 정현창 같은 내야 유틸 자원들이 1루 백업 경쟁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차기 주전 2루 오디션이 병행되는 구조라고 봐야죠. 유격수는 이번 시즌 기아 타선에서 가장 불확실한 포지션입니다. 박찬호의 이탈로 완전히 공백이 된 자리죠. 시즌 초반은 아시아쿼터 데일이 주전 유격수로 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데일은 수비 안정감과 출루 능력을 기대받고 있지만 KBO 적응 여부에 따라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죠. 만약 데일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김규성, 박민, 정현창이 돌아가며 유격수를 맡는 플랜 B가 가동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김도영의 유격수 전향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이는 데일이 실패했을 경우에만 검토될 카드로 보이죠. 김도영의 잦은 햄스트링 부상 이력과 수비 부담을 고려하면 쉽게 꺼내들 수 있는 선택은 아닙니다. 3루수는 상대적으로 가장 명확한데요. 김도영이 유격수로 이동하지 않는다면 3루는 김도영의 자리죠. 공격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고 문제는 수비와 부상 관리입니다. 만약 김도영이 유격수로 이동하게 된다면 3루는 다시 무주공산이 되는데 이 경우 변우혁, 김규성, 박민, 윤도현 등 다수의 선수들이 경쟁 구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플랜 B에 가깝죠. 외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좌익수는 외국인 타자 카스트로가 주전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범호 감독이 직접 언급했을 만큼 카스트로는 좌익수 고정 자원으로 분류되고 있죠. 백업으로는 김석환, 이창진, 박정우, 박재현 등이 있지만 특히 김석환은 이제 더 이상 유망주라는 말로 버틸 나이가 아닙니다. 1군에서 확실한 결과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죠. 중견수는 김호령의 자리입니다. 지난 시즌 타격에서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고 수비에서는 여전히 팀 내 최고 수준이죠. 김호령이 중견수를 지키고 있는 한 외야 수비 안정감은 유지됩니다. 백업은 박정우가 유력하지만 김호령이 빠질 경우 타격과 수비 모두에서 공백이 크게 느껴질 수 있죠. 우익수는 나성범입니다. 다만 풀타임 우익수 출전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명타자와 병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나성범이 지명타자로 빠질 경우 카스트로가 우익수로 이동하거나 김석환, 이창진, 박정우, 박재현 등이 기회를 얻게 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명타자인데요. 최형우의 이탈로 확실한 전업 지명타자는 사라졌죠. 2026 시즌 기아의 지명타자는 체력관리용 포지션에 가까운데요. 나성범과 김선빈이 가장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상황에 따라 김도영 역시 관리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2026 시즌 기아 타선은 김도영, 카스트로, 나성범으로 이어지는 3, 4, 5번 라인이 사실상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셋이 동시에 살아있으면 득점 생산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이 중 한 명이라도 빠지면 대체 카드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특히 김도영은 이 타선의 엔진이고 카스트로는 해결사, 나성범은 경험과 파워를 담당하는 축인데요. 셋 중 둘만 흔들려도 상대 투수들은 승부할 필요 없이 피하거나 약한 하위 타선으로 흐름을 끊어버릴 수 있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테이블 세터입니다. 이범호 감독이 구상하는 그림대로라면 1번 유격수 대1, 2번 김선빈 조합이 유력한데요. 이 조합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기아 타선은 상위 타선에서 끊임없이 찬스를 만들 수 있죠. 하지만 대1이 출루를 못해주거나 KBO 투수 유형에 적응하지 못하면 1번 자리부터 막히는 그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도영이 주자를 쌓아놓고 치는 게 아니라 매번 상황 없는 타석에 들어서게 되죠.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하위 타선의 공격력 역시 중요한데요. 7번 김석환, 8번 김태군, 9번 김호령으로 이어지는 하위 타선은 수비 안정감은 있지만 공격에서는 확실히 약점으로 분류되죠. 만약 하위 타선이 자동 아웃 구간이 된다면 상대는 상위 타선만 집중 견제하면 됩니다. 반대로 김석환이 장타 한 방이라도 보여주거나 김호령이 출루로 연결해준다면 이 타선은 끊김이 사라지죠. 결국 하위 타선에서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상위 타선 보호막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 대체 자원의 한계인데요. 주전들이 빠졌을 때 대신 나올 선수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관건이죠. 현재 기아는 확실한 플랜 B 타자가 많지 않습니다. 유틸리티 자원은 있지만 한 방으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백업 타자는 부족하죠. 이 말은 곧 주전 의존도가 높다는 뜻이고 시즌이 길어질수록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 시즌 기아 타선은 구조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있는 타선도 아니죠. 핵심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해줘야만 유지되는 굉장히 얇은 줄 위에 서 있는 타선입니다. 그래서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시기엔 이 타선 기대가 더 크신가요? 아니면 불안이 더 크신가요? 댓글로 솔직한 생각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